오늘은 4주차 4-2 AI 기술을 적용하고 또 확장, 대체, 그리고 혁신 방향 설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그 전 시간을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4-1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좀 짧은 시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주차는 적용 방법 채택하고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방식을 여기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3주차를 복습하면서 4-1을 짧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봤는데 다양한 기능들을 봤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인데요. 결과물을 만드는데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창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환시키는 재창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창조할 것인가 기존의 것을 다른 형태로 변환시켜서 재창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부분인데 기존 자원을 연속성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으로 할 것인가 부분인데 단절적과 연속적 접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적용 방법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인가, 창출할 것인가,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대체품을 만들어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확장할 것인가. 이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창출, 결합, 대체, 확장이죠. 여기에서 표를 보면 AI 기술의 네 가지 적용 방식인데요. 창조와 재창조가 있고 단절적과 연속적이 있는데 창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결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겠죠. 재창조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어떤 것을 더해서 대체 상품을 대체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입니다. 단절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창조 중에서 더 확장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네 가지 적용 방식이 있다. 창출을 할 것인가, 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할 것인가,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블루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루오션도 혁신의 일종인데요.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창조할 것인가, 창출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랬었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요.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죠.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운전자가 있어야만 차를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예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차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니면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능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갔을 때 알람이 울린다든가 앞차와 충돌 위험이 있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힌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렉사나 시리아 같은 가상 비서도 있죠. 전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창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가 알아서 물건을 구매하고 음성 쇼핑을 해서 지금 기존 쇼핑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를 사람이 아닌 AI 기능에서 추가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완전히 창출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창출이라 한다. 그래서 자율지행차나 아니면 가상 비서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적 재료를 결합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이미러죠. 지금 현재 하이미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거울이라는 대상에 카메라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AI 인식 기능을 결합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 눈으로 분석할 수 없는 피부 상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거울은 거울인데 새로운 거울이 재탄생한 거죠. 이거보다 결합이라 합니다. 거울에다가 AI 인식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피부 상태를 분석해 준다. 그래서 거울을 한번 비춰주기만 해도 주름, 잔주름, 그리고 안색, 다크서클 있죠. 거뭇거뭇하게 얼굴에 하는 것, 반점, 모공을 인식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이미러가. 그래서 얼굴을 비춰보는 기존 기능에다가 얼굴을 정밀하게 분석해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혁신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미러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광주에도 지금 상무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피부를 정밀 분석해 준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피부 관리를 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4-1에서 지금 창출과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4-2에서 오늘 수업 4-2에서는 AI 기술 적용의 확장과 대체, 혁신 방향 설정까지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장인데요. 이건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기능을 AI를 통해서 고도화하는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죠. 지금 번역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구글 번역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번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해봤을 때는 되게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엉뚱하게 번역이 되고 그랬는데요. 2016년부터 구글은 번역 서비스를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절이나 구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정확도가 70%에서 90%까지 향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공번역 서비스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번역의 질을 고도화했는데요. 번역 부분 때문에 저도 번역을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을 썼는데 지금 이건 하나의 팁이었는데요. 지금 발전되기 전, 그리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번역 부분 구글이 연동되어 있는 번역 이 지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말과 영어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GDP 기준 전 세계 1위 국가가 현재도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었는데 몇 년 전에 2등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GNP를 생각을 해서 개인 소득은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엄청 높죠. 미국보다 더 국민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은 전 세계 나라 전체를 계산하는 총생산은 아직도 미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위였는데 중국한테 밀려났죠. 중국이 2위예요.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국민 총생산의 내용은 중국이 2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1등 국가와 GDP 기준 2등 국가 일본은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역 기능도 되게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되게 잘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영어보다 또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번역 소통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다리를 거칩니다.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했다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영어 번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일본어로 갔다 한국어로 돌아오는 이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 완벽했는데요. 요즘은 2016년 이후에 구글의 신경망 방식 번역이 AI 기능이 적용되면서 영어를 한국어로 해도 굉장히 뛰어나게 번역이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5절이나 9 단위로 했는데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을 거치면 좋긴 합니다만은 영어와 한국어 이 내용도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데요.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원을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도라든가 이런 내용들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 가지고 지원자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또 좋은 게 전 세계에 100개의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채용에는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채용에 걸리는 시간을 한 33% 정도 줄이고 비용도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굉장히 이 평가가 심사위원 쓰고 또 1차, 2차, 3차 특익 같은 경우는 요즘 뭐 5차까지도 이렇게 심한 경우는 7차까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들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직원 채용에도 쓰지만 지금 병원에서 검진에도 적용을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도를 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암 진단 정확도를 거의 100% 가까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벌써 AI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암 진단 내용 데이터를 AI한테 인식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 의사는 수술이나 상담, 그래서 고난도 작업에서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을 해서 의대생을 더 뽑으려고 하니까 지금 의대 출신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조금 시끄럽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암 진단 이런 내용도 AI 기능으로 진행된다면 의사가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AI 의사도 이미 지금 개발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병원에 지금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올 정도인데 암 진단의 내용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혁신 방향을 설정하는데요. AI에 어떤 기능을 적용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투에 해당하는데 이번 단계에서는 AI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까 합니다. 어떤 기능을 무엇을 적용할까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월등한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구현할지 고민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what,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적용할 것인지인데 어떻게 적용할까 방식으로 해서 혁신 방향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20가지의 혁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AI 혁신 방향을 세분화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4-1, 4-2에서 배웠듯이 창출, 결합, 확장, 대체인데요. 이것을 지금 무엇을인데 예측 가능한 것, 가능한 예측 기능, 인식 기능, 자동화 기능, 소통 기능, 생성 기능 이걸 배웠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창출, 결합, 확장, 대체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성한 아이디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용도 및 추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 영역을 찾는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예측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측 기능 창출 모델. 그래서 결합은 예측 기능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측 기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예측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식 기능도 인식 기능을 어떤 걸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결합할 방법은 없는가, 또 인식 기능을 가지고 더 확장시킬 수는 없는가, 인식 기능을 가지고 대체 모델을 만들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20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한 표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구성하는데 판단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준을 놔두면서 진행을 했을 때
혼돈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이미러 이야기를 했었죠. 거울은 거울인데 AI 기능을 넣어서 피부를 판단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거울에 AI 기능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여기에서 하이미러는 알렉사와 연동으로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가 개선된 말끔한 버전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넣는다는 구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기능을 창출 모델로 만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측정한 피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일주일 후 혹은 한 달 후 피부 개선 상태를 예측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피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계속 피부 관리를 해가면서 AI가 판단해줬던 내용으로 피부 관리를 해갔더니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좋아졌고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 창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혁신을 추구해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AI 혁신 모델 스케치를 해보는 것인데요. 실전에 이걸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서 출발했고 또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AI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서술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미러 AI 혁신 모델을 스케치해 본데요. 하이미러는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최첨단 스마트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성 인식 기능까지 해서 하이미러가 사용자의 얼굴을 분석한대요. 사용자의 주름,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반점, 모공을 인식하는 것에 피부 상태를 분석한다 그랬죠. 정밀 촬영 장치인 이 히스킨을 연결하면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수분 수준 그리고 색소 침착 등 상태까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 인식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분석 결과 제안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려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생성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미러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성을 측정해줘, 얼굴을 측정해줘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측정을 하는데요.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걸 분석해서 나오려면 텍스트 기능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기능과 이미지 인식 기능 그리고 음성 생성 기능까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혁신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혁신 모델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사업과 조직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AI 핵심 기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 하이미러는 사용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남성 여성 있겠지만 아무래도 피부 관리나 얼굴 관리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하니까 대상자가 여성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얼굴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분이 부족한 사람은 수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얼굴에 다크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및 적용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 기능은 무엇인가? 하이미러는 무엇이 들어간다 그랬죠? 텍스트 기능, 이미지 인식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요? 음성 생성 기능,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모델을 한번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그 내용을 스케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하는 혁신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컨셉을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미러의 AI 핵심 스케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능이 뭐뭇이 들어갔다고요? 웹 검색 결과입니다. 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생성 기능, 적용 방법 이런 내용들의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스케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약하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다시 4-3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 앞전 4-1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이 시간은 제 시간으로 맞추고요. 4-3에서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케팅 오늘 4-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